안녕하십니까. 자, 2021년 12월달 마지막 달입니다.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. 자, 그럼 먼저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12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자, 기본적으로 장생살에 삼합이 있습니다. 이 장생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강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그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한 그런 시기다,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, 동창생들,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나 부하 직원, 동료 직원, 이런 분들의 도움이 크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시기는 어떻습니까?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프리랜서, 영업직,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도 될 수 있겠고, 그동안 추진하면서 잘 되지 않던 일들, 이런 시기에 추진하시면은 운세의 도움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큰 좋은 시기다, 볼 수 있습니다. 자, 12월 달 마무리하면서 가장 좋은 운 들어왔다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2021년 12월 달 경자월이죠. 양력입니다.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. 10세, 70세 되시는 분들 임진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룡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12운성 중에서 가장 절정기에 속하는 그런 시기다,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좋은 운이 됩니다. 최고의 경지를 해가지고 자신이 리더로서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지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면 어떻습니까? 욕심도 야망도 한껏 커지게 되니까 주변의 의견 모두 무시해가지고 오히려 구설수가 따르기도 하겠고, 또 지나친 일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변 관리 아니면 자기 건강 관리 조금씩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급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을 너무 가까운 사람들한테 강하게 관절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 자매 간이나 친구 동료 간의 우애나 우정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은 최고의 운세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2세, 82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룡에 해당하십니다. 자,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또 일선에서 물러나 다소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, 이런 시기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 좀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,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그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조금 정신적인 활동인 종교나 문학, 철학 이런 쪽으로 좀 심취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식상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씩 애로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니까 재물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또 어떻습니까?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상의 부침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34세, 94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룡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잉태한 그런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막 잉태한 상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모체의 그 보살핌이 지극한 그런 시기죠.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지만은
주변 사람들의 보살핌과 관심은 상당히 큰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태진이 자신의 힘이 좀 미약하죠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타나긴 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좀 작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비록 그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지만은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황도 비치고 점차 어려움이 해결되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고 재물도 조금씩 모여가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멀리 보면서 차근차근 노력하는 그런 여유와 좀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46세 106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룡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 역시 태지죠. 태지는 어떻습니까? 막 잉태한 상태니까 주변의 관심과 보살핌은 크지만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추진하기는 조금 힘에 부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이나 하는 일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풀려나가고 또 보직이나 영전에 그런 찬스도 조금씩 오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좀 미약하니까 차분하게 좀 노력하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58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룡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으로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 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여기 간목하고 여기 경금이 이렇게 갑경충이 됩니다.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갈등과 번민이 따르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좀 달랠 수 있으면은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스스로 마음 조금 수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가난아이를 목욕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. 가난아이 목욕시키면 어떻습니까? 때도 쓰고 울고 난리가 아니죠.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목욕시켜주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목욕을 하는 당사자도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성격도 변덕스럽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도 많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직장과 주거지 이동 변동도 따를 수 있고 또 판단착오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시기도 됩니다. 인내심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방랑이나 색적 문제로 말썽이 따르기도 하는 그런 운세가 이 목욕지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다정다감하고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고 이성에게 인기도 좀 큰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쉽고 또 문서운이 조금 박하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거나 다음 달 정도로 좀 미뤄두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2021년 12월 달 양력입니다. 마지막 달 한 달 동안에 날마다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3일날 연살이 육합이고요.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연살이 육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겠고 또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많은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
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고, 부부간이나 연인간처럼 이런 이성간의 교제에는 서로 화합을 다지거나 화목을 다질 때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4일 날입니다. 월살의 충이고요. 그 다음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. 고추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고 또 향수에 젖어 가지고 또 옛날에 잘 가던 곳을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이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함이나 좌천, 명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도 따르기 쉽고, 또 가정에서는 그 부부 갈등이나 별거 등도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, 또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생기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5일 날입니다. 망신살의 원진이고요.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망신살의 원진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시기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운세라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망신살 다음에 뭡니까? 바로 장성살이잖아요. 이 장성살을 가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재물이나 그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따르기 쉽고요. 또 바람이나 유황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그 재산상의 큰 손실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하겠고요. 여자분들은 부인과나 비뇨기계통의 질병, 수술 같은 이런 어려운 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대립 생기지 않도록 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6일 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자, 18일도 같은 장성살의 삼합이고 30일 날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대부분 이룰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게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죠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도 크고, 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이렇게 그 장성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시험을 보거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재물도 풍부하고, 결혼을 원하시는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9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방합이고요. 자,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신 주변에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는 관계로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? 어려운 주변 환경을 헤쳐나가는 좋은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등을 해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겠고요. 들어는 그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신의 힘을 성장시키거나 들어는 그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찬스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육해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한의학이나 침술, 역학, 철학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
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자,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더불어 마지막 달이네요. 2021년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